다들 계신데 혹시 오늘은 지연이 화면 안 켤 거야? 아우 이모티콘이 별게 다 있네요. 자, 다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화면이라 제가 강조하는 것도 너네들 좀 이제 그러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온라인 수업이고 저희가 어쩌면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일단 아마 이번 주말에 결정 날 것 같은데 빨리 좀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하던 거 마무리하시고 날선이 형 스타트로 돌아오세요. 스타트로. 자, 일단은요. 이제 여기 온라인 수업의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점이 뭐냐면 요게 제가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건데 남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한번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동현아 잘 듣고 있지? 동현아.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어쩌면 큰 틀이야. 너네가 확률과 통계책 끝날 때까지 요 상황들은 존재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제해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를 합니다. 시행,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특히 이제 확률과 통계 들어가면 이 시행 쪽을 참 많이 건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밑에 문제 필기하면서 뭐 서로 다른 주사인데 서로 같은 걸로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시행을. 그래서 이 시행도 꼭 잘 읽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실제 문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 2의 배수는 몇 개냐, 뭐 6의 약수는 몇 개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 문제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라는 거는 어쨌든 세발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건 잘 세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잘 세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도 한번 활용도 해보시고 몇 가지 문제는 뭐 색칠하기라던가 길찾기는 그냥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어요. 뭐 크게 수용도라든가 그런 것들 전략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소위 노가다도 오케이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제 노가다는 하는 건 좋은데 기왕 할 거면 좀 꼼꼼하게 세야 돼. 꼼꼼하게 막 중구 한번 세면요 다 풀었는데 이제 꼭 정답지에서 한 개 빼먹고 틀려요. 정말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노가다 괜찮지만 꼼꼼하게 세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특별히 사건에는 이렇게 사건이 2개 이상일 때 이제 이걸 이번 숙제하시면서 느껴왔어야 됩니다. 아, 이런 느낌에는 더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은 곱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뭐 더할 때는 뭐 보통 별개일 때, 영향을 안 줄 때, 관련이 없을 때 보통 키워드로는 또는 인데 요 키워드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의 문제일 때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전략 크게 몇 가지인지 이 크게 각각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각각을 더해줘야 됩니다. 곱할 때는요 정반대입니다.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뭔가 관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로는 그리고 원래 그 그리고라는 말이 관련이 있는 키워드예요. 관련 있는 키워드. 그리고 뭔가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한 세트일 때가 있어요. 옷 입는 것처럼 하의랑 상의 한 세트겠죠. 우리가 부산 가는데 대전 들렀다 가야 돼. 한 세트가 돼버려요. 이럴 때는 곱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은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난 시간까지는 약간 문제를 푸시는데 약간 원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신처럼 막 돌도끼로 막 문제를 푸는 거야. 정말 그냥 세는 거예요. 잘 세는 건데 이제 우리는 약간 이제 현대인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남은 시간 순열. 자, 오늘은 순열을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1월 2일 설렌다. 1월 2일 토요일 날은 조합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토요일까지 해서 일단 이 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확률과 통계 교재를 이용해서 이제 정말 새로운 내용이지만 요 기본 베이스가 잘 잡혀 있으면 그리고 어쩌면 요 내용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요 이런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갈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숙제하면서 아시겠지만 너네가 많이 까먹은 것 같지만 또 근데 또 기억이 나 막상 좀 하다 보면 자, 이번에도 아마 이런 기호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P라던가 이 기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에 써있죠. 이제 순열이란 무엇인가? 자, 순열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순열이란 자, 필기해 보실래요? 순열이란 잘
잘 세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뒤에 가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도구가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조합. 그럼 이제 얘는 언제 쓰는 도구인지, 그리고 걔는 언제 쓰는 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번에 저희가 확률 같은 경우에도 이 순열과 조합에서 출발합니다. 어쩌면요. 자, 이 도구인데 필기할게요. 자, 어떤 상황에서 잘 세기 위한 도구냐며. 자, 이렇게 필기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상황에서. 순서란 말을 저희가 앞으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상황에서 쓰는 도구가 소위 순열이란 도구입니다. 그럼 느낌 와. 자, 뒤에서 배울 거지만 그럼 조합은요. 좀 깔맞춤에서 필기하자면 조합이라는 친구는요. 이 친구도 사실은 도구거든요. 근데 얘는 언제 쓰는 도구다? 순서가 안 중요한 상황에서. 순서가 안 중요한 상황에서 쓰는 도구예요. 이게 조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문제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은 제가 순서가 좀 달라요. 이제 요 책의 밑에 보시면 이 도구를 쓰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아셔야 돼요? 이 도구에 관한 어떤 뭐 기호라던가 사용 설명서를 좀 먼저 알고 가자라는 거야. 그래서 위에다가 추가로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순열은 어쨌든 이런 도구인데요. 자, 이 도구에 관한 간단한 기호 그리고 사용 설명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는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N, P, R, N, P, R. 그리고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뭐 이 N 자리가 뭐고 R 자리가 뭔지를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필기할게요. 여기 있는 N 자리는요. 자, 해석하는 순서는 요 N부터입니다. 자, N 자리는요. 일단은 전체의 개수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문제 보시면 항상 전체가 있잖아. 뭐 주사위는 전체가 6개일 6일 거고요. 뭐 전체가 있겠죠. 6명 이렇게 6명 중에서. 근데 서로 다른 전체예요. N개. 서로 다른 전체 N개. 제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고1 때는요. 사실 이 말이 별로 안 중요하거든. 확률과 통계에서는 저 말이 좀 중요해요. 왜? 느낌 와? 서로 같은 전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확통에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순열은 저 n자리가 전체는 전체인데 서로 다른 걸로 n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는데 두 번째는요. 자, 보통 서로 다른 걸로 r개를 뽑아요. 뽑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운데 있는 P입니다. P. P. 그리고 이 P는요. 보통 뭐 책에 따라서 뽑은 다음에 뭐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거야. 아, 그럼 이 순열이라는 도구는 일렬로 배열할 때만 쓰는구나.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렬로 배열도 어쩌면 순서가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일 뿐이에요. 다시, 어쩌면 일렬로 배열도 너네가 일렬로 쭉 세우면요. 당연히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앞에 있는 거랑 동현이가 앞에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즉 어쩌면 일렬로 배열이 써있지만 책에는 일렬로 배열할 때 쓰는 게 P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면 마지막에 P로 끝나는 거야. 그럼 느낌 와? 순서가 안 중요하면 마지막에 C로 끝내는 거예요.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기호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자, 기호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럼 실제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마 밑에 내려가시면요. 이 기호를 한번 써보는 연습을 먼저 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있는 세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다음을 기호로 한번 나타내봐라. 자, 요 문제 안에 지금 어딘가에 n이 들어있고 어딘가에 r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p로 갈지 c로 갈지는 어떤 특정 상황, 특별히 순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체크해 보라는 문제예요. 요런 걸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보지?
아, 필기요? 자, 그럼 마음이라도 좀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막 수학은요, 제가 이 말을 정말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새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막 어떤 친구들은 정말 너무 벌벌 떨어. 막 병적으로 막 너무 뭔가 너무 어렵나 봐. 근데 확통은 그래도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게 좀 쉬워요. 얘가 그러니까 좀 이해만 하면 공부할 것도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풀려요. 심지어 풀이 과정도 얼마나 짧아. 지난번 수학 초랑 비교해 보시면요. 그쵸? 자, 이 문제 한번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는 지연아. 혹시 정답 나왔어요? 이거 기호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거 4P이요. 그렇죠. 어우, 마이크 좋네요. 자,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이니까, 오랜만이니까 의식을 좀 해야 돼. 자, 4명의 학생 중에서, 이게 딱 봐도 뭐야? 전체가 나와 있잖아, 전체. 4명 중에서, 즉, N값을 준 거예요. 아, N이사. 여기서 2명을 뽑아서, 요거는 뽑기, R 값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요, 이제 골라야 돼. 뭐, 지금 여기까지는 나온 상태에서 요 마무리를 P로 지을까, C로 지을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P로 끝낼까, C로 끝낼까. PC. 그치. 근데 뒤에 읽어보시면 어떤 멘트? 일렬로 세우는 경우. 자, 다시 말하지만 일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렬로가 순서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걸 고민해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렬로 세우면요,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열 문제거나 그래서 P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런 거를 앞으로 순열이라 부를 거예요. 어떤 도구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뭐 4P2 좀 간지나게 읽으시려면요. 원래 이 P의 약자가 순열의 영어 스펠링이 permutation이에요. permutation. 요 P를 딴 거라 뭐 4 permutation 2도 괜찮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 밑에 있는 38번 문제는 자, 누가 해볼까? 동현아, 이거 얼마나요? 5P. 원래는 그 대문자가 조금 더 깔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5P3. 다시 서로 다른 전체 5개. 서로 다르죠. 그래서 위에는 서로 다르단 말 없는데요. 학생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여러분 클론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제 이런 어떤 암묵적인 것들도 물론 있다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2명 뽑으면 다른 걸 뽑았겠죠. 그래서 위의 문제는 다르단 말이 없지만 어쨌든 암묵적으로 다를 거고요. 이번 문제는 서로 다르다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n값이겠죠. 그리고 여기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아마 확통 가면요 알려줄 겁니다.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라고. 근데 이제 고1 때는 그냥 좀 뭔가 암묵적으로 다르겠지라고 일단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일렬로 순서 중요하네. P로 가자. 순서 안 중요하면 C로 가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 그리고 39번 문제 별표 하나 찍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별표의 의미는요. 앞으로 많이 볼 상황이라 그냥 암기를 할 겁니다. 이 상황은 그냥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요 4개를 배열해봐라. 위에처럼 뽑는 과정이 그냥 4개를 배열하는 거야. 4개를 일로 배열해봐라. 그럼 이제 요거 그냥 외워서 푸는 겁니다. 근데 일단 처음이니까 이해부터 해볼게요. 자, 얘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 지영아. 얘는 그럼 뭐게요? 혹시 뭐 나왔어? 그쵸. 저거. 일단은 위에처럼 설명도 가능해요. 서로 다른 4개의 책이 있대요. 전체가 4개네. 근데 이번 문제는 뽑기란 말이 없지만 어쩌면 또 암묵적으로 몇 개를 뽑았을까요? 그 4개 중에 4개를 뽑은 거야. 사실은 좀 말장난 같지만 굳이 말하면 4개 중에 4개를 뽑은 거예요. 즉 R 값이 얼마다? 4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일렬로 배열해봐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합하시면 4개 중에 4개 뽑아서 일렬로 배열.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4개를 배열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4P4입니다. 그리고 자, 기호 하나를 추가로 그냥 이 문제에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기호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4개인데 이렇게 똑같은 걸 뽑을 때가 있어요. 느낌표. 라고 읽지 않고 자, 오랜만에 복습하겠습니다. 요런 기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호는요. 이제 우리가 팩토리얼. 다시 팩토리얼 이라고 읽습니다. 팩토리얼. 팩토리얼. 즉 여러분들이 4 느낌표가 아니야. 4 팩토리얼. 보통은 귀찮으니까 4팩 이렇게 말할 거고.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자, 이거를 외우자는 거야. 그냥 이 상황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문제 풀다가 자, 이 4개 그냥 배열해봐. 그럼 4팩입니다. 외우세요. 5개 그냥 배열하면 돼. 5팩입니다. 이 3명 돌려 3팩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요, 그냥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순열 관련 기본적인 용어 설명. 그 실제로 이제 문장을 한번 옮겨본 거예요. 요 다음 장 넘어가면 이런 3가지 작업을 많이 하겠죠. 사실 어쩌면 이 3개가 실제 문제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정답 쓸 때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 이거는 저만 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니까 숫자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내려가시면 자, 오랜만에 이런 이제 계산까지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위에 올라가 보시면요. 이게 이거거든. 요게 어쩌면 밑줄 긋자면 요게 이제 계산인데 이게 이제 뭔 소리냐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뭔 소리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 여기 좋은 말이 나와 있네요. 이게 좀 이제 약간 하드한 표현이야. 이게 원래 근데 수학적인 뜻은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여기는 정말 예시로 그냥 그러니까 예시로 기억하세요. 예로 기억. 하나 몇 번 해보시면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 올 겁니다. 자, OP3은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써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걸로 먼저 출발을 해. 자, 흐름을 기억해봐. 그리고 자, 오른쪽에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약간 개수로 보세요. 즉 5부터 시작해서 3개만큼 곱하는 거예요. 다시 5부터 해서 3개만큼 내려가면서 5, 4, 3 이렇게 3개만큼 곱해주라는 거예요. 혹시 오랜만인데 기억나시나요? 오랜만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OP3이 나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40번부터 3문제가 있는데요. 자, 연습해 볼까? 자, 요거 3개 한번 풀어 보실래요? 근데 다들 뭔가 기분 탓인가? 다들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이긴 한데 뭐 이런 느낌 기억나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40번은 동현아. 정답 뭐 나와요? 그쵸. 6부터 출발해서 2개까지. 30. 자, 41번이 민채야. 정답 뭐 나와요? 그쵸. 4부터 해서 3개까지. 24. 그리고 42번은 지연아. 정답 뭐 나와요? 나갔다, 지영이. 어? 지영아. 혹시 42번은 정답 뭐 나와요? 지영아, 혹시 요거 정답 나왔어? 아, 네. 지영이. 그러니까 지연이 물었다가 나가가지고 네, 자 6, 그쵸. 얘가 이제 팩토리얼인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상식은 팩토리얼은 쉽게 말하면 3부터 출발해서 1까지 다 곱하면 돼요. 다시 3부터 출발해서 1까지 싹 곱하면 돼. 팩토리얼은 그 끝까지 곱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그러면 팩토리얼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45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팩토리얼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지연아, 이거 뭐 나와요? 24요. 그 전에 얘랑 같은 말이 뭐지? 4P 4요. 또 은근히 또 이걸 못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왔다 갔다 수학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얘는 4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1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살펴본 거는 간단한 계산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요. 여기 밑에 이제 몇 가지가 소개가 된 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필기를 좀 도와드릴게요. 요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쓸까요? 가급적이면 암기하세요. 자, 실제로 얘랑 같은 식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근데 좀 구조를 보자면 이 MPR을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분자에 올라갑니다. M팩. 그리고 요 분모에는 M 빼기 R팩. 요렇게 하시면요. 실제로 같은 수가 나와요. 자, 하나 시범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5P2래요. 자, 오른쪽 공식을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자, 어떻게 한다? 왼쪽에 있는 게 분자로 올라가고요. 분모에는 5 빼기 2팩. 자, 해보시면요. 3팩분의 5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팩토리얼을 이해했다면 쭉 전개해 볼까요? 요거에다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가 지워지면서 너네가 원래대로 풀 때도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지. 너네 이렇게 바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암기하냐면 가끔 이제 잠시 후에 바로 오른쪽에 이제 이거 관련 방정식 뭐 부등식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확통과도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때 이제 가끔 이 공식을 알아야 좀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좀 어려워지면. 그래서 이 공식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2번에서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팩토리얼 관련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알아둬야 되는 기호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네 둘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밑줄 긋고 이거는요. 죄송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즉 그냥 암기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뭐 간단히 말하자면 너네가 때마다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이거다라고 외워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민채야 2의 0제곱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이지. 이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원래 말 안 되는 거 아세요? 원래 2의 3제곱은 2를 3번 곱하는 얘기야. 그치?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하는 건데 그럼 2의 0제곱은 2를 곱하지 말라는 거잖아. 2를 빵빵 곱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그냥 약속 같은 거야. 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0제곱은 1이다라는 거예요. 기억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 자, 얘도 이제 사실은 말로 하면 말이 안 돼요. 봐봐. 여기 있는 N피형 같은 경우도 그럼 전체가 N개인데 0개를 뽑아서 배열하래. 무슨 말이야 지금. 0개가 뭘 뽑는 거예요. 그치.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외우자는 거야. 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N피형은 1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왼쪽도 말이 안 돼. 얘는 더 말이 안 돼요. 얘랑 같은 말은 0P형인데 전체가 0개 있는데 0개를 뽑아서 배열하래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근데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는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뭐 이제 하나 알면 좋은 거긴 한데 굳이 몰라도 너네가 문제 풀 때 큰 영향은 없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필기해 보시고요. 몇 가지 문제를 풀고 사실 본 게임은 다음 장부터야. 얘네들은 그냥 어떤 사용 설명서만 지금 막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기본적인 풀이법만. 자, 46번 같은 문제가 종종 나왔었죠. 요거 풀어보실래요? 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는 왔다 갔다 문제라고 부를까요? 거꾸로 경우의 수를 주고 n값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굳이 필기하자면 약간 이제 보통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방부등식으로 넘어가는 포인트 중에 요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수녀를 이용한 방정식 문제로 풀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은 여기는 방정식이긴 한데 너무 너네 순진하게 방정식으로 푸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야. 좀 센스 있게 푸는 게 중요하긴 해요. 자, 혹시 이 문제 동현아 n값 나왔어요? 자, n값 얼마게? 6. 잘하셨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고정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MP는 어떻게 해요? 그럼 너네 이건 어떻게 하니? 5에서 출발해서 2개까지 가잖아요. 그럼 뭐 MP라고 다를까요? N에서 출발해서 2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다? 30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방정식처럼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왼쪽 식을 전개해서 이항해 보시면 간단한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n값이 2개 나오는데 당연히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요게 맞겠죠. 요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소개식 드리고 싶은 거는요, 두 번째 풀이야. 약간 이거는 좀 센스 있게 풀 수가 있어요. 센스 있게 풀기.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자, 여러분 지금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봐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순열은요 보시는 것처럼 요게 연속한 두 자연수 맞나요? 그치? 뭔가 n과 n 빼기 1은요 그냥 이게 도미노처럼 뭐 곱하기 뭐 이게 연속한 두 개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게 조건이 사실은 되게 강한 조건이야. 강한 조건. 여러분들이 애초에 자연수도 강한 조건인데 심지어 연속하는 두 개래요.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걸 보자마자 그런 조합이 그런 조합이 뭔가 안 떠오르시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조합 뭐가 있다? 연속한 두 자연수인데 곱했을 때 3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조합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대충 65 같은데 65? 그럼 n값이 얼마야? 6이구나. 이렇게 푸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약간 요런 느낌을 좀 잘 쓸 줄 알면, 특히 밑에처럼 48번 같은 문제는 원래는 이론상 3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3차는 좀 껄끄럽잖아. 근데 이런 걸 좀 센스 있게. 그러니까 저런 조합이 아마 근처에 있을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몇 개 해보는 거죠, 빠르게. 뭐 65, 54, 43 해보면 금방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느낌을 살려서 한번 48번 그리고 49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파트는요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느낌은 이번에 확률과 통계에 가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이번에 거기서도 몇 가지 기호를 새롭게 배울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호를 배운단 말은 이 순서대로 배울 겁니다. 기본적인 뜻, 언제 쓰는지, 사용 설명서, 어떻게 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쌤, 3개인 거 저렇게 세우면 안 되죠. 항상 기본 원칙은 맨 왼쪽부터 해서 3개 내려가야 됩니다. 아마 옛날에 어딘가 그렇게 하는 거를 봤던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요 문제 풀 때 쓰는 건 아니고요. 얘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n에서 출발해서 내려가는 걸로 3개입니다. 항상 전체에서 출발해서 내려가는 걸로 그 개수만큼 가야 되는 거라, 저거는 이제 옛날에 어떤 활용 문제 풀 때 두는 방법 중 하나인데, 얘는 그 문제랑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자, 48번 문제. 자, 혹시 지영아,
n값 나왔어요? 혹시 n값 뭐 나오셨어요? 저 잘했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드린 팁을 좀 이용하면 편하게 풀려요. 오히려 얘는 물론 방정식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많이 돌아가야 돼. 3차 방정식이거든. 그나마도 위에처럼 2차면 괜찮은데 3차는 좀 말이 달라지거든요. 자, 어쨌든 한번 식을 써보자면 n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총 3개까지만 가야 되고 이게 60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방정식처럼 풀 건지 아니면 약간 센스 있게 풀 건지. 근데 여러분 얘 보시면요. 뭔가 느낌 안 오세요? 3개를 곱했을 때 60 나오는 연속된 3개를 곱해서 60 나오는 게 많을 거 가요? 저라면 여러분들 빠르게 몇 개 해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432 24 땡 543 오 딩동댕 그러면 n값이 얼마다? 5구나.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신가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밑에 있는 49번 문제는 지연아 혹시 n값 나왔어요? 쌤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해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8 곱하기 자, n에서 출발해서 2개까지는 n에서 출발해서 3개까지. 그리고 이 문제는요. 혹시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분되는데. 약분돼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왼쪽은 8만 남고요. 오른쪽에 n 빼기 너 왜 3이야? 2 n 빼기 2만 남아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방정식 문제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사실은 뭐 비슷한 문제예요. 사실 밑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인데 뭐 하나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자 50번, 51번 두 개 한번 풀어보실래요? 어차피 이 문제 풀 때도 약간 센스를 발휘하시면 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 이게 문자가 뒤에 있으면 약간 까다로워져요. 보통은 약간 여기 뒤에 있으면 살짝 까다롭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봤자 R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봐봐 여러분들 그래봤자 R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뭐밖에 없어요. 0 이상 5 이하란 말이야. 당연히 0보다는 이상이 돼야 되고요 5를 넘을 수는 없단 말이지. 사실 그래도 몇 개 안 된다는 게 사실 포인트야. 그러니까 몇 개 넣어보면 그러니까 몇 개 넣어보는 게 이상한 전략이 아니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개 넣어보셔가지고 좀 센스 있게 푸는 느낌을 연습해 오세요. 여기는 오히려 너무 정직하게 방정식은 좀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제 이제 오랜 경험상. 자, 50번입니다. 자, 50번, 51번. 자, 1분 뒤에 확인해 볼게요. 이7 2 0 8 9 6 9 잠시만요. 문자 좀 보낼게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동현아. 자, 혹시 R 값 뭘 것 같아? 그리고 오겠죠. 왜? 5 팩이 같은 말이 5P5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뭔가 센스를 좀 발휘해 보라는 거예요. 오겠죠. 그리고 자, 혹시 민채야 51번 풀어봤니? N값이랑 R값 뭘까요? 이거? 뭘까?
오호, 잘했죠.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팩토리얼 정도는 계산할 만하잖아요. 해보세요, 그냥. 8, 7, 6, 5, 4, 3, 2, 1. 지워지죠? 남는 게 뭐야? 8, 7, 6, 5, 4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기호로 바꾸시면 되겠죠. 즉 8에서 출발해서 8, 몇 개까지를, 5개까지를 5, 그리고 순열이겠죠.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혹은 제가 그 위에서 알아두면 좋은 공식이다라고 해서 이 공식 하나를 소개해 드린 적도 있어요. 이 공식을 기억했다면 바로 n값이 8이고 그럼 n 빼기 r이 3이니까 r 값은 5겠구나.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렇게 이제 r이 뒤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 약간 센스를 좀 발휘해 줘야 됩니다. 방정식 세우기가 애매해요.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 살려서 나머지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놀랍게도 한번 넘겨보시면요. 저희 스타트 책에는 두 쪽밖에 순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쉬는 시간 전에 여기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몇 가지 유형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본 게임입니다. 자, 우리가 앞장에서 기본적인 NPR의 의미, 그리고 어떤 사용 설명서, 계산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이 순열이란 도구를 사용할 만하면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사용한다고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전체가 나오고, 두 번째, 뭐를 뽑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뭔가 순서가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이 순열을 쓰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어떡하지? 그냥 다 풀어볼까요?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장에서 이거 연습하고 왔잖아요.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까지 해서 완벽하게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릴게요. 어쩌면 뭐 기본 문제입니다. 뭐 정말로 너무 순수한 문제가 나왔어요. 네, 여보세요. 수학과입니다. 네, 혹시 오늘 학생이 못 들어오는 건가요? 네, 수업인데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혹시 자고 있나요? 나, 그러면 근데 자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사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급적 오늘부터 참여를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아니면 저희가 일단 7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수업을 좀 시작하는 중에 있는데 뭐 아니면 어머니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어, 음, 보충을 아니면 보충으로 하는 게 좋을까 어떨까요? 뭐 근데 이제 좀 타이밍이 애매한 게 제가 그 다음 수업이 토요일이라 사실은 이제 보충도 보충인데 일단 제가 수업 영상을 다 찍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학생과 따로 연락해가지고 좀 근데 연말이라 이게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학생도 이제 뭐 내일도 이제 연말인데 그래서 좀 그럼 제가 그거를 통해서 일단은 올려주고 또 학생이 또 이제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중이라 이게 아마 기억이 어렴풋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하고 제가 한번 보충을 좀 이번 주랑 다음 주 중에 좀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나 혜원이가 자고 있대요. 아이 부럽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네 문제니까 딱 물어보기 좋은데 자, 54번 문제는 자, 누가 해볼까? 자, 민채야. 일단 혹시 이거 풀어보셨나요? 정답 뭐 나오세요? 그쵸. 기호로 쓰자면 5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어쩌면 이 일렬로가 수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문제입니다. 일렬로 배열해봐라. 그래서 5P3이 되고 이제는 기호로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는 숫자까지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55번 문제는 동현아, 얘는 몇 가지일까요? 자, 그치. 이 문제가 이제 뒤에서 배울 조합과 비교해서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문제 풀면서 뒤에서 나올 내용인데 좀 이제 소개해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6명의 학생 중에서 전체 6명,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뽑을 거다라고 있지. 자, 일렬로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2명을 뽑을 건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왜 수녀를 쓰냐는 거야. 여러분 왜 수녀를 써야 돼요? 순서가 중요한가요? 자,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예전에 말한 적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지영이랑 지연이를 뽑았는데 지영이를 회장하는 거랑 지연이가 회장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맞지? 즉 그 말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즉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렬로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일렬로란 말이 없지만 순서가 중요하냐 안 하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P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6 곱하기 5, 즉 30까지가 나온다는 거야. 자, 밑에다가 문제 하나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순열 관련 문제라며 혹시 여러분 중에 한번 기대해 볼까?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멘트가 바뀌면 조합 문제로 바뀌는 줄 아세요? 2명은 2명인데 어떤 멘트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키워드 없어요? 이거랑 양대 산맥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순열과 조합 문제인데 자, 어떤 문제가 있다? 방금 제가 말해버렸네요. 대표.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는 순열 문제일까요? 조합 문제일까요? 이거는 뭐다? 조합 문제가 됩니다. 자, 볼게요. 6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야. 근데 뽑을 건데 이번 문제는 대표라는 키워드 때문에 조합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또 한 비유 들어볼까? 자, 우리 반 대표로 민채랑 동현이야. 이 말과 우리 반 대표로 동현이랑 민채야. 이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지연아. 이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달라요. 음, 같아요? 자, 우리 반 대표로 민채랑 동현이랑 우리 반 똑같아요, 대표랑 똑같아요. 동현이랑 민채는 같아요. 같은 말 아닌가요? 네.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캠 꺼지니까 이게 블라인드라 내가 지금 불안하네. 자, 여러분들 같은 말이잖아. 즉 순서가 안 중요하다고요. 동현이나 민채나 동현이는 같은 말이라는 거야. 즉 이럴 때는요 조합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회장 총무는요 아예 다른 거야. 바뀌면 다른 거잖아. 근데 대표는요 바뀌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아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복습에 왔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확률과 통계에도 순열과 조합이 나오는데 이 느낌은 변함이 없거든. 무슨 순열이라는 친구들은 앞에 무슨은 바뀔지 몰라도 기본적인 순열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무슨 조합인 것들은 앞에가 뭔지 몰라도 조합이란 말은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 숙제하면서 꼭 느껴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56번 문제는 자, 누가 해볼까? 누가 안 했죠? 지영이가 해볼까? 자, 혹시 이거 지영아 몇 가지예요? 이거 아까 제가 별표 치고 외우라고 했죠. 자, 앞으로 제가 그냥 6명을 뽑기 없이 그러니까 배열해라. 외우세요. 6팩입니다. 그리고 팩토리얼은 아시는 것처럼 6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1까지 다이렉트로 곱하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6P6이잖아요. 다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20까지입니다. 자, 57번 문제는 지현아. 정답 뭘까요? 24요. 그치. 이것도 약간 결국 4팩이죠.
4개의 관광지가 있어.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방문을 한 번씩 해야 돼. 그러면요, 굳이 말하면 4개의 방문지 중을 여러분들이 4개를 다 갈 거거든. 근데 당연히 순서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너네가 관광 여행을 떠나는데 A, B, 뭐 C, D랑 뭐 B, A는 다 다른 거야, 사실은요. 순서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행에서는. 그래서 P로 가야 돼. 이런 문제가 되고 2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네 문제는요, 굳이 말하자면 순열을 이용한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자, 이제 기본이 있단 말은 제가 쉬는 시간 전에 조금 이제 몇 가지 유형 문제를 볼 건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와. 이 키워드들은 이번 확률과 통계에도 그대로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이런 키워드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유형 12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책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은 바뀌는 편인데, 자, 이 책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번 문제의 유형은요, 어떤 조건이, 사실은 제한 조건이라 말할까요? 조건이 붙어요. 위에처럼 단순히 그냥 일렬로 배열이 아니라 일렬로 배열하긴 할 건데, 뭐 누구는 뭐 해라 이런 조건을 줄 때가 있단 말이야. 자, 한번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한번 좀 기대해 볼까? 한번 여러분들 이거 두 개 한번 너네 나름대로 풀어보실래요? 나름대로? 사실 이 이제 58, 59가 아주 유명한 이제 뭐 조건 중 하나죠. 저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뽑을 건데 58번 A가 총무가 돼야 돼. 59번 A는 절대 뽑히면 안 돼. 뭔가 느낌 오세요? 그리고 여기 파트는요, 이제부터 연습을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우면요, 그러니까 그 전략 그대로 식으로 바꾸면 돼요. 진짜 어쩌면 생각보다 그래서 좀 재밌고 그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야. 한 번 할 때 잘 해놔야 돼요. 이런 느낌이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한번 기대해 볼게요. 뭐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쩌면 전략은요, 제가 이제 전략을 좀 간단히 필기할 건데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제한 조건은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혹시 지영아, 혹시 58번 뭐 정답 나왔니? 몇 가지일까? 오, 혹시 12가 나온 친구, 진지하게. 음, 그런 느낌? 아, 저요. 어허. 혹시 59번은 민채야. 혹시 뭐 나온 거 있어? 아하.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오늘은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렸네요. 간단히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이해부터 하겠습니다. 회장을 한 명, 부회장을 한 명. 근데 되게 웃기죠? 꼴랑 5명밖에 없는데 임원진이 3명이네요. 그 일은 누가 해요? 자, 이렇게 5명 있는데요. 뽑아야 돼. 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순열 문제일 겁니다. 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도 사실 눈에 익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순열 관련 시행입니다. 이런 회장, 부회장, 총무. 아까처럼 대표일 때는 순열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콕콕 집어준다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 기본적으로 순열 문제구나. 근데 이제 58번 문제를 보면요. 자, 58번 문제. 자, 혹시 민치야, 이거는 맞았어? 이거? 뭔가 느낌 오세요? A가 총무로 뽑혀야 된대요. 자, 필기해 드릴까요? 자, 이런 제한 조건, 어떤 조건이 나오면요. 어쩌면 웬만한 경우에는 조건이 나오면 시키는 것을 하세요. 음, 자, 무슨 말이냐? 자, A가 총무로 뽑혀야 된대요. 총무 자리에 A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A는요,
이미 내정이 돼 있습니다. 자, A는요, 이제 이미 총무로 뽑혔습니다. 그럼 저희가 할 건 뭐예요? 나머지 4명 중에서 몇 자리만, 이 2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 맞아? 민채야? 이렇게 2자리만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4P입니다. 혹은 그냥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로도 풀 수 있어요. 그냥 4 곱하기 3.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저는요, 총무가 되라길래 총무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이제 제한 조건, 어떤 조건을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59번 가볼게요. 혹시 59번 나온 친구, 자유롭게. 혹시 59번 나온 친구, 24, 오, 24. 요 약간 느낌이 올랑말랑하네. 자, 59번 문제는요, 약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상황이다? 보시는 것처럼 59번은요, 뭐 하래요? 자, A가 이번에는 찍혔나봐. 이제 이 반에 이제 너는 절대로 대만 찍힌 거야. A가 뽑히지 않는 경우야. 그럼 느낌 뭐? A를 그냥 빼세요, 후보에서. 야, 너 밖에 나가 있어. 서 있어, 너는 여기 지금 들어올 자격이 없다. 빼신 다음에, 물론 이러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이 4명 중에 3명을 뽑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민치 약간 이해하겠어요? 조건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A 뽑고, 너 나가 있으면 너는 아예 전체에서 빼버리는 거야. 너는 그냥 뺄게, 내가. 대신에 이제 58번은 뽑혔으니까 저 친구는 전체에서도 빠지고 뽑을 때도 하나 빼야 돼요. 뽑혔으니까. 근데 이번 문제는 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거라 전체만 한 개 빠지고 뽑는 거는 3개를 다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상황을 이해하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저 오른쪽 위에 올라가시면 또 다른 제한 조건, 또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좋다. 자, 한번 풀어봐. 숙제 약간 줄일 겸 그냥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시간 늘늘해. 놀랍게도 다음 장 가면 순열 끝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한 조건은 이번 확통에 또 나올 거야. 뭔가 이제 어쩌면 그냥 조건을 줘. 그냥 일렬로 배열이 아니라 배열할 건데 뭐는 뭐 해라. 그러면 그럼 시키는 걸 할게요. 하면 돼 그냥. 시키는 대로. 참고로 이런 키워드들은 조합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해놓으면요.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 조합은 그냥 1 플러스 1이 똑같아요. 마지막에 C로 끝내면 돼. 어쩌면. 자, 이런 느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현이는 잘하고 있어? 뭔가 지금 되게 뭐 별 말이 없는데 너는 잘 이해하고 있는 거니? 동현 잘 이해하고 있어? 이번에 너 물어볼 거야 내가. 오늘 이제 기본 문제 이어서 첫 번째 배운 거는 제한 조건. 어떤 조건이 나와요. 뭐 일렬로 배열할 건데 뽑을 건데 뭐는 뭐 해라.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시키는 대로 하자. A가 총무면 A에 총무를 넣으세요. B가 뽑히지 않으면 B를 아예 빼세요. 사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A가 맨 앞이면 맨 앞에 넣으시면 되겠죠. 너는 이미 가 있어 그러면. 어쩌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름 재밌지 않으세요? 아님 말고요. 좀 나름 재밌는데.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 얼마 전에 그 막 미적분하면서 막 계산 복잡했던 데랑 비교하며,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학생 때는 여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마 말한 적 있을 거야. 제가 학생 때는 왜 안 좋아했냐며,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기를 어려워하는 친구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야. 여기는 그동안의 수학과는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막 공식을 꼼꼼하게 외우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일단 느낌, 정말 필링. 딱 봤을 때 뭔가 이런 냄새를 맡을 줄 아는 그런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 그런 의미에서 자, 61번 문제는 우리 동현이가 도와줄래? 또 혹시 정답 뭐 나오세요? 나하이. 잘하네요. 자, 읽어볼게요.
자, ABCD를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자, 그럼 5칸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특히 이 칸 만들기 전략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바로 밑에 이어서 볼 저 문제도 제가 이 칸 만들기로 풀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니까 5칸 세우면 되고요. 자, 61번 문제는 A가 어디 있었는데 맨 앞에 있었는데요. 놓으세요. 너 들어가 있어. 저희는 뭐만 하면 돼? 나머지 4명만 배열하면 되겠지. 배열한다? 4팩이겠죠. 외우라고 했어요. 그냥 배열할 때니까 팩토리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다? 24가지라는 거예요. 자, 혹시 민채야 62번 풀어봤어요? 혹시 이거는 몇 가지? 오호, 잘하시네요. 자, B가 맨 뒤에 오고 가 너. E가 맨 앞에 오고 너 앞으로 가. 우리 나머지만 세자는 거야. 이미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3팩. 자, 그냥 돌릴 때는 앞으로 팩토리얼 붙일 겁니다. 그냥 돌려 그러면 팩토리얼 붙이면 돼요. 그래서 6가지입니다. 자, 혹시 지연아 63번 풀어봤어? 24요. 오호, 다들 잘하네요. 고수인데요, 이제. A가 3번째 오래요. 3번째 가, 그냥. 너 들어가 있어. 자, 나머지만 돌리자고요. 나머지는 조건이 없잖아. 조건이 없으면 그냥 돌려야 됩니다. 지네끼리. 그래서 4팩까지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아주 유명한 자연수의 만들기 문제.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자연수 만들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시간 숙제에도 어렴풋이 나온 적은 있어요. 얘가 사실은 근데 이제 지난번 숙제에 왜 나오냐면 사실 얘는 어딘가에 넣기에 카테고리가 좀 애매해요. 솔직히 이 문제는 경우의 수로도 풀 수 있어요. 순열 필요 없이. 혹은 그냥 순열로도 풀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는 순열을 이용하라고 있잖아.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근데 자연수 만들기 문제는요. 이제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뭐 세 자릿수를 만들어라. 맨날 뭐 몇 개를 만들어요, 자연수를. 근데 얘는요. 순열보다는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로 풀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권장 사항인데 솔직히 권장 아니야. 거의 필수입니다. 왜냐면요. 자, 너네가 이거를 이제 그 순열로 풀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럼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야 될 문제들이 좀 문제예요. 근데 얘를 경우의 수로 푼다는 거는 근데 일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처럼 세 자리 자연수이며 이렇게 세 칸을 만들어서 각각을 몇 개 세라는 거예요. 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푼다는 거는 순열이라는 도구를 안 이용하고 그냥 지난 시간 숙제처럼 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 세 개,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는 게 경우의 수스럽게 풀라는 거예요. 순열 안 쓰고 있으니까요. 그치? 자, 일단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서 그럼 제가 어쨌든 순열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근데 기대해 볼까요?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사실 되게 쉬워요. 자, 64번 라이브로 될 것 같은데 몇 가지일까요? 다들 혹시 60가지인 거 동의하세요? 솔직히 이거는 좀 쉬워요. 되게 쉬운데. 자, 그럼 제가 한번 2가지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경우의 수로 풀든 순열로 풀든 앞으로 자연수 만들기 문제는 자릿수만큼 칸을 만드세요. 이 전략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일렬로 배열도 이걸 많이 쓰고요. 자연수도 세 자리면 3칸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해해 볼게요. 자, 시행.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 5장이 있어요. 3장을 뽑아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자, 첫 번째 풀이는 순열로 푸는 겁니다. 자, 일단은 총 5장 있잖아. 우리 눈앞에 5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개를 뽑아서 N, R 그리고 마지막에 P로 가냐 C로 가냐인데 즉 순서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인데 기본적으로 자연수는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연수는요 순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너네가 1, 2, 3과 3, 2, 1은 같나요? 다르단 말이지. 즉 그 말은 순서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자연수 만들기는 순서가 중요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출제 의도인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뭘로 풀자? 그냥 지난번 숙제처럼 접근하자는 거예요. 세 칸 만들어 놓고 너 몇 개, 너 몇 개, 너 몇 개 세보자는 거예요. 한번 세볼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일 거 아니야. 뭐 1부터 5 중에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은 주의할 게 서로 다른 걸로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한 개가 줄어야 돼. 4개. 그리고 그 다음은 또 한 개가 줄어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자, 이 문제는 곱할까 더할까 선택의 순간인데 결국 얘네 3개가 한 세트로 만드는 거잖아. 자연수를. 그래서 곱하는 게 맞아요. 요렇게 풀면 그냥 똑같이 풀려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요 두 번째를 좀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바로 밑에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6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가 풀어볼 시간 드려볼까요? 이제부터 여기 특히 자연수 만들기는요, 수많은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 어쩌면 제한 조건 같은 거예요. 그냥 세 자리가 아니라 2의 배수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돼. 뭐 5의 배수가 돼야 돼. 가끔 어려운 키워드 3의 배수가 돼야 돼. 뭐 4의 배수.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 나오는 족족 전략을 암기할 겁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일까요? 자, 제가 30초 뒤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다? 순열로 푸는 친구는 조금 이제 결국 식을 한 번에 못 끝내요. 이런 상황들부터는 뭔가 이제 막 돌아가거나 어떤 막 복잡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냥 경우의 수 보면 되게 단순하게 풀려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지하게. 그래서 자연수 만들기는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를 좀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혹시 이 문제에 나온 친구 24? 자, 혹시 24 민채 24 혹시 지연이랑 동현이는 뭐 나온 거 있어요? 혹시? 자, 24 동현이 약간 반응 느린 게 약간 저기 아니고요. 자, 지연이 12. 자,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를 만약에 좋다 순열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처음이니까 가능은 한데 너네가 한번 공감해봐. 과연 이렇게 푸는 게 과연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한 번 더 상황을 이해해보자면 자, 일단은 세 자릿수를 만들 거야. 어쩌면 바로 왼쪽에서 배운 제한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2의 배수가 돼야 돼. 자, 위에 여러분들 잘려서 안 보이는데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1부터 5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키워드. 여러분들은 이런 키워드별 전략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런 게 좀 이제 어려운 포인트겠죠. 왜냐면 2의 배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건데 대부분 알지 않나요? 여러분 2의 배수는 뭐가 2의 배수야? 어디가? 결론적으로 이 자리가 2의 배수면 2의 배수인 거 맞나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2의 배수면. 그치. 요건데 이제 그럼 이걸 순열로 풀려면 여러분들이 위에처럼 한 번에 뭐 5P3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5P3 안에는 요 자리가 2의 배수 말고도 막 몇 가지가 온단 말이지. 그럼 얘를 굳이 순열로 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전략은 소위 크게입니다. 크게.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어쩌면요 왼쪽에 제한 조건 배우고 왔잖아. 2의 배수가 되는 게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2랑 4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그게 2가지잖아요. 여기 2로 끝나는 거 4로 끝나는 거. 여러분 2가지 맞나요? 그렇죠. 자, 이제 위에 2로 끝나는 게 몇 가지인지는 얘만 따로 세는 거야. 자, 전체는요 4개로 줄고요. 저희는 2칸을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12개가 나와. 얘도 마찬가지 4개 중에서 2칸을 돌리면 되겠죠. 12가지. 근데 크게는 서로 별개니까 24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약간 이 문제를.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너무 좀 뭔가 좀 아쉬워. 그러니까 이 전략이 나쁘단 건 아닌데 여러분 이 전략도 가끔 쓸 거야. 쓸 건데 좀 아쉽다는 거지.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자? 그냥 경우의 수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세요. 2의 배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지연아, 한번 지연이가 도와줄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한 가지요. 2의 배수인데 지금 1부터 5까지니까 2랑 4 두 가지 있지. 네.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채워 넣은 순간 얘는 2의 배수야. 그치?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자, 앞으로 가볼게. 그럼 여기는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네 개요. 그렇죠. 이제 하나 넣은 거 빼고 4개 남았잖아.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문제 없거든요. 여기는 세 개요. 그리고 곱할까 더할까? 곱해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저는 여기를 저 순열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열로 풀면 되게 멋있긴 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야. 느낌 와? 특히 이제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 이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수 만들기 문제에서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즉 우리가 이제 자연수 만들기 문제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오랜만에 기억나세요. 이 0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조심할 게 있었었거든요. 고1 때. 한번 또 기대해 볼까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밑에 있는 67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거 몇 가지일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넘어야 될 그런 또 산 중에 하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자연수 만들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좀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는 순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긴장을 푸는 순간 너네는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막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 이제 풀 때 다시 말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혼자 막 애를 쓰냐면 긴장을 안 풀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긴장을 푸는 순간 저는 알아요. 저도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자, 혹시 이 문제 정답 몇 가지일까요? 오호, 지영이랑 민채는 기억나나 보네. 지영이도 100가지? 여동현 너 몇 가지 나왔어? 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다 100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는요, 일단 위에 잘 보세요. 0부터 5까지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만들어야 돼?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자, 이제는 제가 풀이를 그냥 경우의 수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리를 아까처럼 6개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동현아, 이 자리에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좀 까다롭게 만드는 원인이야. 이 자리를 이제 제일 못 넣어.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5개겠지. 오랜만에 이 느낌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요 다음 자리를 보면 여기는 몇 개다? 4개가 아니라 다시 5개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는 0이 들어갈 수 있거든. 즉 원래 한 개가 줄어야 될 타이밍인데 0이 들어오면서 5, 5. 그리고 그 다음 4개. 이런 느낌 오랜만에 기억나세요? 그래서 0이 끼면요 보통 뭐 5, 5, 4, 4, 4, 3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간다는 거야. 0 때문에. 요렇게. 100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컨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한 문제 추가로 풀어보겠습니다. 참, 이 문제가 조금 더 좋아지면 느낌 와? 자, 이렇게 써볼까요? 자, 0, 5 중에서 만들 건데요. 조건은 세 자리 자연수인데요. 여기다가 뭐까지 주면 짝수 몇 개니? 이러면 이제 약간 그 당시에 시험 문제랑 가까워져 버립니다. 왜? 이제 이 문제는요. 안에 좀 조심할 게 몇 군데가 있죠. 그걸 다 피해 가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 세야 돼. 자, 이거 한번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한 1분 20초 드려볼게요. 사실 여기는요, 아마 느낌 오시겠지만 풀이가 원래 길지가 않아. 그냥 알면 바로 맞추고요. 모르면 진짜 너네가 고민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기는 고민한다고 되는 파트는 좀 아니야. 오히려 그냥 처음에는 틀려보시면서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나름의 감이 생기고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와야 풀리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은 그 감동이 오도록 연습을 정말 많이 봐야 돼. 특히 기본 문제를 달달달 풀면서 그 촉각이 곤두서 있어야 돼요. 딱 보면 뭔가 순열 좋아? 뭐 키워드 이게 막 그래요. 사실은 저는 좀 그래요. 약간 병 걸린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활동은 좀 재밌어요. 제가 가보면 알 거야. 정말 좀 재밌어요. 이게 막 재밌고 제가 아마 1월 달에 이제 확정 적당히 배우고 나면 쪽지 시험을 매일 볼 거예요. 근데 문제량이 제법 많아. 근데 이제 풀다 보면 이제 그걸 제가 매년 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그 감이 확 삽니다. 많이 풀다 보면. 자, 이 문제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오늘이 아니라 쉬는 시간 마지막 문제. 자, 지연이는 60개. 참고로 정답 좀 몰라요. 그리고 혹시 민채는 18개. 지영, 다들 다르네요. 이 중에 정답이 있겠죠? 52개. 동현이는 넌 또 왜 100개냐? 근데 100개가 말이 돼요? 위에가 100개였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일단 한번 제가 그러면 풀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쩌면 이제 뭐 이번 시험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시험에 나와도 약간 아쉽긴 한데 나름 손색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세 칸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다. 주의. 0이 있어. 즉, 0을 여기 못 넣어요. 여기 못 넣음. 못 넣음. 그리고 뒤에 보면요, 이게 또 아까 위에서 나온 키워드 중에 하나는 짝수가 나와. 즉, 이번 문제가 이게 짝수가 된다는 말은요, 요 자리에 누가 0 또는 2 또는 4가 와야 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잘 피해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못 푼 친구는 위에처럼 이렇게 식 한 개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요. 이 문제는 죄송한데 위에처럼 식 하나로 뭐 3개, 뭐 3개, 뭐 5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만약에 홀수의 개수였다면 가능한데 자, 일단 원인부터 분석해 볼게요. 왜 이게 이제 이 문제는 식 하나로 못 푸냐며. 짝수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0이라는 친구가 결론적으로 여기 두 개에 다 영향을 줘버려요.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색칠하기 문제에서 두 군데에 이제 관계를 모를 때가 있잖아. 그때는 크게 나눠줘야 돼, 사실은 그거를.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이제 그 작업을 저희가 한번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 건데 크게라는 전략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저는요, 자, 크게라는 거 보통 어디를 기준으로 볼지가 중요한데 짝수라는 친구를 좀 먼저 커버해 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뭔가 어떤 조건이 좀 까다로울 때는 그냥 이 크게라는 전략을 이용해서 그 까다로운 걸 그냥 분리해 버리면 됩니다. 즉 저는요, 이 자리가 크게 어쨌든 올 수 있는 게 0 또는 2 또는 4거든요. 넣어버립니다. 이러면요, 생각보다 나머지를 세기가 쉬워요. 즉 넣는 순간 짝수는 이미 커버가 된 거야. 더 이상 저희는 짝수는 고민 안 할 겁니다. 이해돼?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요 자리를 셀 건데 요 자리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한번 다 같이 말해볼래요? 여기에 몇 개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몇 개? 다들 지영이처럼 5개, 4개란 말 동의하세요? 왜? 0을요 1의 자리가 커버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사실은 아무거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겠네. 즉 요 라인은 20가지가 나와요. 전형적으로. 그런데 요 자리는 여러분들 혹시 느낌 와? 몇 개 되게요? 이게 다들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죠? 4
3개, 4개라는 거야. 그치, 왜? 지금 2가 뒤에 있기도 0이 커버가 안 됐어. 요 자리는 0이 못 들어가. 근데 2도 써먹었거든. 즉 4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0은 못 들어가고 2는 써먹어서. 그리고 뒷자리는 0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4. 이렇게. 그리고 느낌 오시죠? 아마 얘는 같은 상황이야. 사실은 0 빼고 2랑 4일 때는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한 누가? 지영이가 정답이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건데 15분까지 쉬겠습니다. 지금 뭐 잠깐 쉬었다가 남은 시간에 요 다음 내용 빠르게 살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2가지입니다. 지혜야, 일단 혹시 채점해 봤어? 채점해 봤고 틀린 거 확인은 했어 벌써? 모르는 거 하나 있어? 혹시 그 영상 안 보고 그냥 개별적으로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봤어?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상에서 아, 그래. 그럼 혹시 10시에 잠깐 시간 돼? 어, 어, 쌤이 사실 10시에 수업 끝나가지고 잠깐만. 아니면 혹시 지금 시간 돼? 아, 지금? 그럼 지금 들어올래? 쌤 그러면 아까 우리 링크 있잖아. 구글 미트에. 지금 쌤이 쉬는 시간이니까 그럼 잠깐 설명해 줄게. 알겠지? 바로 들어와봐. 지혜야, 바로 한번 질문해 볼래? 432번이요. 아, 432번? 네. 한번 가볼게. 아, 이 문제. 자, 일단 이 문제는 한번 그러면 한 번 더 설명해 볼게. 영상을 봤는데 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네. 요거 한번 설명해 보자면, 그럼 그냥 지울게, 여기를. 아, 다 지우긴 아깝고, 사실은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지우면 되겠다. 여기. 자, 일단 한번 문제부터 한번 이해해 볼게. 자, 문제부터 한번 이해해 보자면, 자,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세 문장은
제가 뭐 영상에서 말했겠지만 이제 이런 걸 제가 활용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얘는 어쩌면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이 그림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너가 이 문제 풀 때 그림을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그림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요 문장은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결국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MOP의 넓이가 한번 간단히 그려볼까요? 이 넓이가 뭐에? 이 넓이에 얼마래요? 4분의 1이래요. 그림으로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한번 식으로 바꿔보시면 자 이런 말 맞아? 지혜야? 요런 말. 네, 요런 말이 되겠죠. 자 이제 너는 넓이를 구해야 돼. 그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파란 색깔 넓이는 너가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지금 이렇게 길이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36이다. 즉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가 아니라 누구? 이 빨간 색깔의 넓이를 너가 알아와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이 P의 좌표이기 때문에 얘를 저희가 문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결국 이걸 이용해서 이 넓이를 얘네요. 이 넓이를 저희가 어떻게 구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너는 한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어쩌면 이 문제가 별 3개인 이유가 자, 오랜만에 혹시 지혜야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요게 뭐게요? 야, 어? 밑변? 말고 혹시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 기억나세요? 이게 직선인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함수 하나 배웠거든. 그 1차 함수가 나와 있단 말이야. 어, 얘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이거를 까먹었거나 그런 친구는 이 문제가 하드해집니다.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근데 알아야 돼. 1차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라. 자, 여기 보시면요. 점 2개가 보여요. 점 2개가.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배울 때 점 2개가 나오면 이론상 1차 함수의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자 1차 함수니까 기본 뼈대가 이거일 거 아니야. 자 여기다가 두 점을 지난다. 그냥 대입해 보셔도 됩니다. 0,11을 대입하면 B가 10이 나오고요. 6,0을 대입하면 요런 식이 나옵니다. 요 자리가 12니까요. 이항해 보시면 A 값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할 수 있다? 이 함수의 식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왜 만들어 왔냐면 결론적으로 P라는 점이 요 함수 위에 있단 말이야. 즉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P라는 점에 X 값만 문자 한 개를 빌렸으며 Y 값은 자동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제가 지금 문자 한 개를 빌려 쓰려고 했는데 X만 문자를 빌려 쓴 거야. 이번 문제는. 왜 Y는 저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거일 겁니다. 그치? 자 이제 마무리 짓자면요. 요게 소위 X좌표, Y좌표인데 이걸 너가 그림으로 보시면요. 결국 X좌표가 T란 말은 이 빨간색 삼각형 입장에서는 가로의 길이가 T인 거야. 이게 우리가 X좌표니까요. 그리고 Y좌표가 저거란 말은 세로의 길이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저희는 뭘 구할 수 있다? 이론상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얼마다? 오른쪽 계산해 보시면 9다. 즉 이 식을 우리 친구가 풀어오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을. 이해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어려운 포인트는 내 생각에 1차 함수가 중간에 필요합니다. P라는 점을 표현하려면 사실 어떤 친구 중에는 쌤 P를 A, B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어쩌면 더 어려운 풀이로 가야 돼. 막 옛날에 배운 닮음 같은 걸 이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생각에 그것보다는 요 1차 함수가 그나마도 좀 더 친근한 친구니까 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신 다음에 너가 P라는 점에 X값만 어떤 문자를 주면 Y값은 자동으로 나오고 쟤네들이 이제 빨강 색깔 입장에서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을까? 나요. 괜찮아? 그럼 지혜 어쨌든 저번에 숙제 잘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번에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이 이제 질문도 많이 나왔고, 근데 아마 대부분 다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이게 질문 나오는 내용들이 다들 뭐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꼭 그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좀 풀이 과정 포함해서 좀 꼼꼼하게 공부해봐. 알겠지?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너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꼼꼼하게 안 하면요. 뒤에 가면 이미 오늘도 아까 나왔잖아. 변형식 같은 거 기억나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좀 복습을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럼 10시 이후엔 따로 수업은 없어요. 없고 대신에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시간을 좀 제가 근데 보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이러면 좀 이게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당분간 이제 수요일 날 수업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처럼 못 봐주거든. 그래가지고 아마 학원에 돌아가면 좀 다른 방법도 제가 강구를 해보긴 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쌤이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일단은 여기 숙제 채점한 거 꼭 틀린 거 확인해서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네. 네 선생님 저 수학쌤입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카톡 주신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원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고3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이제 규영이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제 고3 올라가면서 저희가 어쨌든 아직은 좀 작은 학원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고3 이과반 같은 경우는 아마 사실상 폐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몇 명 안 남고 사실은 또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 윤재가 이과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과더라고요. 윤재가 이제 한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뭔가 이미지는 문과 이미지인데 이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번에 제가 알기로 규영이는 그냥 그만두는 게 확정이고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그 친구인 저기 누구죠? 윤재도 이제 그냥 사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의욕도 많이 없는데 이제 그나마도 친구가 다녀서 다녔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럼 선중이밖에 안 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한 명 가지고는 좀 이제 일단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뭐 3월 달에 인원이 들어오면 개설을 하더라도 아마 1, 2월 달에 폐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규영이랑 선중이랑 윤재까지는 일단 이번 아마 시험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원장님께도 아마 이 말씀 제가 드렸어요. 아마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혜원이가 네, 네 그리고 혜원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이제 이 친구는 원래 마무리가 됐어야 됐는데 왜냐면 이제 고3 때 배우는데 문과는 문과인데 경제 수학이라고 또 다른 걸 배워요. 고른 게 경제 수학이라고 이 종류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또 어쨌든 같은 이유로 경제 수학을 혼자 하는데 또 양 자체가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도 이제 요번 원래 12월까지 폐강을 할 예정이었는데 어머니가 상담을 해보니까 어쨌든 나중에 수능을 볼 건데 확률과 통계란 걸 하긴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 방학 때 일단은 그냥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친구는 정상적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학원 가서 바깥에 잠깐 나가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바깥에 그 교재들을. 그래서 아마 올라와 있는 게 혜원이 거랑 그리고 누구죠? 여기 동현이 께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그걸 다 이제 막 그 이름 써 있길래 지우고 해서 아까 제가 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고 그리고 한 친구를 더 말씀드리자면 상은이 있잖아요. 이번에 아마 상은이가 이제 수학을 또 그만둘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상은이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사실 그렇게 잘하는 친구도 아니었지만 이번에 이제 반어가 많이 빠지면서 사실 그 사이에도 한번 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어머님도 그렇고 어쨌든 아직 학기 중이니까
하다가 이번에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어머니께서 되게 이제 아시잖아요. 되게 막 되게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과외로 이제 1대1 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인원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일단 한 5명 정도. 그래서 일부 친구는 뭐 자진해서 그만두는 친구도 있지만 일단은 인원이 안 나와서 선중이 같은 경우는 그냥 폐강을 해야 되는 위기라 그냥 그렇게 되고 그리고 혜원이는 원래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그냥 한다고 해서 아마 같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방금 제가 여기 희수 아시죠? 중3의 희수. 네, 조희수 있잖아요. 중3에. 여기 그러니까 희수의 친구가 학원 다니고 싶다 상담을 요구하는데 이걸 그냥 제가 해주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중이라. 그 상담을 네. 어떻게 원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수학만 다니고 싶어 하는데 상담 어떻게 하냐고 여쭤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수가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학원을 오라고 하세요. 아, 학원으로요? 네. 이번 주에요? 아, 일단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요. 네, 언제부터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세한 얘기는 아직 제가 문자로 확인한 거라 안 해줬는데 그냥 친구가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봐달라고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내일 나오라고 하시면 되죠. 뭐 입회 어쩌고 보고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관리적으로 적을 게 있으니까. 아, 그럼 혹시 이 상담은 저기 실장님이라든가 원장님께서 가능한 거 아니면 제가 내일 잠깐 방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일단 수업도 있고 아마 학생들도 내일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좀 그거는 일단은 상담하고요, 선생님. 네. 상담하고 학습생이면 전화로 상담하세요. 아, 그렇게 할까요? 아, 그럼 되죠. 네, 그럼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 요것도 좀 기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번 달에 끝나는 친구가 규영이하고 윤재하고 선중이랑 상은이. 네. 상은이까지만. 내 친구.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영어는 윤재 못 쓴다고 하셨죠? 영어는 아직 시험이 아마 안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 영어는 이제 1월 초에 시험 봐가지고 사실은 네네. 아마 아직 들은 게 없습니다. 네. 아,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아, 이런 푹 쉬었네. 자, 돌아오세요. 자, 지금 계신지 확인 차원에서 출석 체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신지 확인 차원에서 출석 체크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푹 쉬고 계신가요, 다들? 푹 쉬셨나요, 여러분들? 저 게임을 하죠. 그렇죠? 자, 한번 저희 남은 시간 그러면 날선 인형 교재 한쪽 남았거든. 근데 이 페이지가 한쪽 남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남은 내용들을 볼 건데요. 자, 이제 다시 일렬로 세우기 문제라고 제가 부를 건데 어쩌면 이제 아까 제한 조건 느낌으로 이제 일렬로 세울 건데 뭔가 조건이 나와요. 근데 이 조건이 아주 유명한 조건입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보시면요. 혹시 제가 그 고1 때 했던 그런 말 기억나세요? 이웃하지 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상 노가다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전략을 이해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이웃하는 문제. 한번 좀 기대해 볼까? 혹시 여러분들 한 30초 제가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릴까요? 근데 생각보다 전략이 어렵지가 않았거든. 좀 직관적이야. 이웃한다는 말은 참고로 이 바로 옆에 있는 거 말하거든요. A랑 B가 바로 옆에 있게라. 그럼 이제 뭔가 거기서 전략이 시작돼요. 그럼 옆에 있단 말은 항상 옆에 있을 거니까. 얘를 그냥 한 명으로 보자라는 거지. 저 두 친구를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뭐 그랬던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혹시 69번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나름대로? 혹시 뭐 나온 친구 있어요? 자, 혹시 69번 문제 아무도 없나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맞아요. 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읽어볼게요. 5명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순열 문제구나.
여기까지만 보면 5팩이야, 5팩. 근데 조건이 뭐냐면 AB가 소위 베프인가 봐, 베프. 그래서 이 AB가 이웃하라는 거예요. 쌤, 이웃이 뭔데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바로 옆에 있게끔 말하는 거야. 자, 제가 앞으로 이웃 관련 문제, 이웃 문제라 부를 건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반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렬로 세우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책을 배워도 거기 또 나와요. 약간 다른 버전으로.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런 키워드가 그대로 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웃하는 문제의 전략을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요. 그 이웃하는 대상을 한 개로 볼 겁니다. 이 두 개를요, 두 명을 쉽게 말하면 한 명처럼, 한 몸처럼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 제가 앞으로 이제 보정이라는 말을 종종 쓸 건데, 여러분도 이제 뭐 셀카 찍으신 보정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자, 뭐를 한다? 이웃하는 걷길이 바뀌는 것. 쓸 여러분들이 소위 곱해줘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보정하라고 할 겁니다. 그 보정까지 해줘야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즉, 이 문제는요, 5명을 배열할 건데 A랑 B가 이웃하래요. 자, 저희의 전략 첫 번째, 이 이웃하는 거는 한 명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몇 명이 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있죠. 이 네 명을 먼저 배열하시라는 거예요. 4팩이죠. 그냥 돌리는 거. 그리고 곱하기 이어서 뭐를 해줘야 돼?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즉, 얘네 둘이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A, B일 수 있지만 B일 수 있잖아. 얘네들이 바뀌는 거를 곱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요, 중학교 때 나옵니다. 이웃 문제가. 그때는 이제 순열을 안 배웠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이 문제를 풉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이 48가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73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요 느낌만 기억하시면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웃 관련 문제라 부르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 문제 뭐 1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여기 파트는 모르면 진짜 손도대기가 힘들어요. 근데 알면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어쩌면. 근데 이 전략을 그냥 외우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공감적으로 이해해봐. 공감적 이해. 이게 이웃하니까 항상 같이 움직이겠네.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어떤 전략이에요. 그럼 한 명으로 본 다음에 배열하고 대신에 곱하기 지네끼리 바뀌는 거. 지네끼리 바뀌는 걸 보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녹화를 중간에 안 끊었네요. 한번 끊었다 갈까?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